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한 해 10,000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는 현실 속에 지역 소멸의 시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명절 때면 한산하고 조용했던 농사노촌 시골 마을들이 시끌벅적하죠. 고향을 떠날 때는 일자리가 없어서 또 다른 꿈을 찾아서였을 텐데, 만약에 이 청년들이 고향에 그대로 정착했었더라면 얼마나 큰 자산이고요, 또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까 아쉬운 마음도 큽니다. 우리 지역에 다시 청년들이 돌아오고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추석 특별대담으로 마련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를 모시고 여러 숙제들 하나하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실 우리 도민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찾아주신 귀성객 여러분, 추석 연휴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가족 이웃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귀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고향에서 충전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이후에 도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10월 달에 있는데요.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추석 이후에도 더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관영 지사님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네, 빠르구나. 네. 굉장히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도지사로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큰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 지사님 임기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네.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름만 바뀐 건 아닐 것 같고요. 우리 도민들도 함께 공감하고 있을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초부터 128년 동안 써왔던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뒤로 하고 예.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름을 바꿀 만큼 그렇게 절박함이 있었고 예. 또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내부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온 도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전북 특별자치도법을 보면 131개 조항이 있고요. 333개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14개의 특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왔는데 예. 이제 그 예정대로 그 특구가 정상적으로 잘 조성이 되고 또 특례들이 잘 효과적으로 기능을 해서 전북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오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실행은 그럼 이제 내년부터라고 해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특구가 지정이 돼서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는 예. 올해 12월 그렇죠. 27일부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 바로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도민들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대할 만한 일들이 우리 김관영 지사님의 자치권이 이제 강화가 된 부분들, 그래서 더 많은 이제 특례 발굴들을 위해서 노력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미 받은 333개의 특례 외에 전북에 필요한 특례들을 더 발굴해서 예. 지금 개정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사실은 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대표적으로 우리 전북이 앞으로 크게 육성하고자 하는 농생명 산업지구 네. 또 새만금 고용 특구 또 산악 관광 특구 이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예. 자, 10월에 있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준비에 아주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 한인 비즈니스 대표도 좀 다녀갔고요. 현장 네네. 점검도 했고 어떻게 좀 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까? 네, 이제 10월 22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예. 지금 그동안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회가 열리는 전북대학교에
저희가 기업 전시관을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예. 큰 대형 임시 구조물을 만들어서 돔을 만들어서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9월 말까지 완성하고 10월부터는 전시 부스 공사가 일어나서 전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숙박, 교통, 또 환경, 위생 이런 모든 문제 또 자원봉사자들도 제대로 훈련시켜서 하는 일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장 점검, 리허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잔치가 벌어지면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꼭 그 현장에 한 번씩 와보시는 예. 것이 이 도정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는 말씀 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잼버리나 아테 마스터스는 전 지사 시절에 이제 유치한 거고 이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우리 김광영 지사님이 정말 발로 뛰어서 유치를 가져온 성과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실 것 같고 네. 아쉬운 대목은 역시 마이스 산업 시대인데 이 컨벤션 센터 하나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에 여러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그렇습니다. 이 원래 한상 대회 하기 위해서는 대형 컨벤션과 그렇죠. 5성급 호텔이 필수 시설인데 예. 이 두 시설이 전부 없이 한상 대회를 유치하고 치르려니까 예.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예. 그런 각오로 온 힘을 모아서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예. 세계 한인들이 이 비즈니스 대회를 전주를 찾아옵니다. 우리 지사님은 경제 영토 확장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알려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약 1000여 명이 방문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방문하는 이유는 우리 전북에 있는 좋은 제품을 각 나라로 수출을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고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입을 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수입과 수출에 관한 계약 상담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세계 한상 대회가 올해가 22회째인데 예. 한 번도 전북에서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전북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새만금이 내부 십자형 도로가 완성되면서 그 내부를 직접 한번 가보는 것과 가보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많은 기업인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에게 그 현장을 한번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 유치를 했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전북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영토가 그렇습니다. 해외로 이분들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예. 생각하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예. 자,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 특별 대담으로 마련했는데요. 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도민들의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공통된 질문 2가지 정도만 제가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도민 발언대 할 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 함께 지사님 들어보시죠. 전부터 전주 완주 통합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그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늦춰지고 있잖아 생각되고요. 최근에 그 독자 권역을 좀 하자는 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힘을 써가지고 전주 완주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광역시가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은 좀 높아지니까 그런 쪽으로 해결을 돼서 좀 지역 발전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세금 부분도 그렇고 완주 쪽이 앞으로 뜨는 곳이다 보니까 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전주랑 합쳐지는 것을. 그러니까 완주 군민 입장에서 보면 완주군 콜 산업이 터전하는 노선 잡았고요. 귀농기촌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주하고 통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전주 완주 통합해가지고요. 예산도 지원 예산도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면 중앙에서 예산 지원도 더 늘어나고요. 지금 발전을 위해서는 큰 단위가 돼야 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죠. 하지만 그렇게 큰 단위가 된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주하고 비교해서 부족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착민들도 꽤 많아요.
오늘 지사님도 완주 국민들의 반대에 좀 당황한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반대를 하실까? 반대 이유가 뭡니까? 반대 이유를 듣고 해결해주면 풀 수 있는 문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지사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완주 국민들은 또 그렇지 않은 모습. 그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완주 국민들에게 앞으로 통합이 되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통합시청이 완주군에 어디로 올 것이다. 아니면은 또 완주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뭐 현재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나 예. 이런 것들이 혹시 줄어드는 거 아니냐. 또 혹시나 혐오 시설이 오는 거 아니냐. 네네. 예. 그런 걱정들을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전주시와 도의 입장을 완주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자료로서 증거로서 완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고 또 정확한 정보를 완주 국민들에게 제공해서 그 바탕 위에서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저는 제가 통합이 그래도 전북 발전에서 꼭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이유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가 65만, 완주가 10만인데 예. 전주에 있는 65만의 인구가 기업 유치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 유치를 해와도 전주에 기업한테 줄 땅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저는 완주군에 계신 분은 기업 유치를 해서 지금 10만이 만약에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예. 저는 65만 명의 응원군과 원군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찬스다. 그러면은 전주에 계신 분들이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제 전주 땅이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같은 하나가 된다고 하면 예. 그러면 기업 유치한 이후에 공장이나 회사가 입주할 곳은 대부분이 다 완주 땅이 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저는 시너지가 있고 지금 현재 이미 상당한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구역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 예.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어쨌든지 대화와 소통이 가장 더 중요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과 찬성하시는 분들이 공정하게 또 냉정하게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평가하고 들을 수 예.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가져보려고 생각합니다. 예, 완주 국민들 가운데는 찬성 주민도 있고요, 또 반대 네. 주민도 있습니다. 사실 좀 민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사님 사실 유이태 완주군수나 안호영 지역구 국회의원 또 우리 지사님도 국회 재선에 또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 주민들, 도민들께서 네네. 사실은 우리 군수님은 뭐 완주시의 승격 이야기하고 계시고 네네. 우리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도 공식 입장이 이제 반대. 뭐 이렇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대화부터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어렵습니까? 네, 이제 좀 더 그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하고도 예.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안호영 의원님은 현재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이시지만 좀 예. 시기상조다. 그리고 그 앞으로 통합시의 비전이나 또 완주군의 어떤 발전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이 분명히 더 나와주고 또 약속 이행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면 또 그러면은 저는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예. 또 다시 한번 찬성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예. 봅니다. 명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좀 더 설득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민의 할 말은 무엇일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 들어보실까요? 요새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농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외국인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지금 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농촌 일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때문에 굉장히 그 전망이 안 좋다.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안 좋은 소식들만 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이나 수익 감소, 빈집 증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전라도가 농도라고 하는데 갈수록 농사 짓기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 1차 산업인 농업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농업이 힘들어지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타격이 올 텐데 더 회복되기 힘든 지경에 이르기 전에 어떤 농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자긍심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농업, 농민, 농촌. 글쎄요. 이 농업의 현실은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차원에서 1차의 생산부터 가공 또 관광, 체험까지 6차 산업이라고 말하는 농업. 아울러서 우리 농도 전북이라고 하는 기반의 이 글로벌 생명 경제에 농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이게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쌀값이라든지 여러 한우라든지 보면요. 네. 이제 쌀값과 한우값은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단일 시장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도가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권해는 드리죠. 중앙정부에.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한우도 좀 매입을 해줘라. 쌀값도 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격리도 하고 매입도 해줘라. 라는 것들은 저희 지방에 있는 시도지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제 시골에 지금 가장 농촌의 문제는 이제 인력 부족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 벼농사는 지금 거의 기계화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거의 그 일손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갈수록 대농화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우리 청년농들이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 커버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예를 들면 뭐 2만 평, 3만 평, 5만 평 그러나 농가 하나가 적어도 앞으로는 10만 평까지는 충분히 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규모 경제가 일어나는 것이 생산성에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농어촌 연구기관 중에 지금 60% 이상이 지금 전북에 내려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내와 있기 때문에 한국농수산대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풍부한 이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 농들과 접목을 시킬 것인가. 예. 그리고 우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지금 절반 가까이가 전북 외에서 그렇죠. 입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여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전북에 어떻게 또 이 농업 전문가들을 정착을 시킬 것인가. 대규모 스마트 임대팜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더 늘려나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청년농 하면 전북이 떠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청년농을 육성하는 사업을 굉장히 집중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니까 청년 창업농 선발자가 올해만도 지금 673명을 선발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일반 후계농도 지금 전국에서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을 현재 배출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저희가 약 4천 명 정도를 배출할 계획인데 이런 사람들이 농촌에 앞으로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청년농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래도 청년들이 농촌에 가야 되겠다 하면 그래도 전북을 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예.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뭐 최근에 KBS 뉴스를 보신 분들은 독일과 네덜란드 다녀오신 모습 우리 조선우 기자가 함께 동행 취재하면서 이 네덜란드나 독일의 생명과학 클러스터를 방문하고 농가를 방문하면서 기계화된 선진화된 모습들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뭐 가신 취지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다녀오셔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됐는지 전북 농업과 어떻게 좀 비교를 하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농생명 산업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전체 교역 규모가 전 세계 4위예요. 네, 놀랄 정도입니다. 인구가 1,800만밖에 되지 않는데 전 세계 교역이 미국, 중국, 독일 다음에 네덜란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무역을 하면서 또 대표적으로 농산물을 어마어마하게 생산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게 자동화가 되어 있고 대규모화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대표적인 스마트 축산 기업을 갔는데 랠리사라고 있어요. 젖소에서 우유를 짜는 것도 기계. 맞습니다. 사료를 주는 것도 자동화. 그리고 제가 참 보고 놀랐습니다. 소 등을 털어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털 깎는 그 기계. 소위 그 축분. 예. 이거를 또 치우는 다 것도. 치우는 것도 기계가 돼가지고 이것의 장점은 24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입력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낮에 눈 떴을 때 일을 하는데 이 기계는 24시간을 하니까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유지를 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어서 이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예. 전국에 한번 시범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도하고 풀무원하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같이 힘을 모아서 예. 동물복지 미래 목장이다. 아. 이렇게 해서 동물들이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목장을 이 네덜란드의 그 넬리사가 쓰고 있는 여러 기계들을 예. 직접 도입해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범 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KBS 뉴스를 보시면 이 선진화된 네덜란드의 농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농민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물론 네덜란드의 농업 환경과 우리는 아직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차츰차츰 도입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독일도 가셨는데 작센주 방문하셔서 전북자치도 첫 번째 유럽 국가와의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지방 정부 간의 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된 이후로 인도네시아하고 한화를 했고 유럽 전체 중에서 아직 없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 우리 전북과 가장 유사하고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독일의 작센주를 찾았는데 이곳의 장점은 자동차 부품 생산과 수소 기술이 대단히 연구가 독일 전체에서 가장 앞서 있는 우리 곳입니다. 지역과 많이 유사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완주가 수소 특화단지로 그렇습니다. 지정이 돼서 수소 산업에 관한 많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자는 것이고 제가 독일 가서 정말 놀란 것은 프라운호퍼 연구소인데요. 예. 이게 우리로 말하면 약 키스트 같은 국책 연구 기관인데 이 기관이 독일 전국에 76개의 연구소 분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35,00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저희들이 방문했던 작센주의 프라운호퍼 IKTS라는 기관이 약 1,000여 명 정도가 수소와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곳과도 저희가 같이 교류 협력을 하면서 수소 생산, 저장 및 운송, 활용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페트롤 전북도 함께 동행 취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김관영 지사님 민선 8기 들어서 기업 유치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고 또 실제로 새만금의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의 투자 협약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성과 속에서 또 숙제들도 남아 있어서 아마 그 현장의 목소리 계속 같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명절을 맞아서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어떤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새만금의 그림 좀 그려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대기업 계열사 6개를 비롯해서 140개 기업으로부터 약 13조 원 정도의 투자 유치 협약을 받았는데 예. 과거 10년 동안 저희가 15조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2년 만에 13조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1.5조죠. 10년 동안. 예, 1년에 1.5조씩 10년간 15조. 그런데 그것을 네, 단 2년 만에 네, 13조를 받았는데 예. 과거에 비하면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과제는 뭐냐? 협약을 하고 협약대로 제대로 이행이 돼서 그렇죠. 투자가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사후 관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처음으로 대기업 계열사 중에 처음으로 유치를 한 두산전자가 김제 지평성산단에 준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처음 협약을 했는데 준공까지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세계적인 전자 부품 기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기업이 지금 라인을 하나 깔았는데 잘 되면 2라인, 3라인도 깔겠다. 증설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 얘기도 했으니 제가 두산전자가 전 세계 공장이 13개가 있답니다. 그 13개 공장 중에 가장 잘 되는 공장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특히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들도 정상적으로 좀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해나가는 작업을 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국가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고 그 기대 속에 아마 또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차 전지 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어민들의 삭발식도 아마 보셨을 텐데 지사님도 이게 정부 차원에서 내놓는 대안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우리 반발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민들의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 열심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이미 2차 전지 기업으로서 한참 가동하고 있는 울산이나 광양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이 폐수를 과거처럼 그렇게 무단방류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지금 본격적인 공장이 가동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예. 이 부분을 분명히 현재는 자체 처리를 해서 법적 기준에 맞는 폐수만 공동방류관을 통해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 모니터를 반드시 그 환경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독성이 있는 것들이 염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다로 가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배출 기준을 지금 환경부하고 아직 지금 염도 배출 기준은 지금 현재 기준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환경부와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통해서 조속하게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예. 그 기준에 맞는 폐수만 방류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공동으로 폐수 처리장을 설치하는 이 문제도 지금 국가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2차 전지 특화단 유치뿐만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면서 직접 PT를 하고 그 절실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지사님, 막 이런 반대의 목소리, 걱정의 목소리도 항상 귀를 열고 듣고 계셔서 그 대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내 고향이 이제 좀 변하고 있구나. 뭔가 과거의 전북, 낙후된 전북이나 소유된 전북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여러 정치력도 이제 한 몫을 하고 있는 네. 물론 이제 여당과의 협력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여러 그래도 큰 힘을 좀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신 거 아닙니까? 지사님 입장에선. 그렇죠? 제가 보면은 역대 전북의 정치권의 그 상황을 보면 예. 이 다선과 초선이 조화롭게 이 맺어져 있고 예. 또 팀워크도 어느 때보다도 잘 되고 있어서 또 그분들과 도와의 정치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또 우리 도의회와의 도정 이런 것들이 다른 때보다는 훨씬 긴밀하게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을 통해서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한 법안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동안 오랜 동안 수건으로 남아 있는 대광법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남은 의전원법,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최종적으로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긴밀하게 저희가 협조해서 정치권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예.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도정 살림 하시려면 예산이 중요할 텐데 10조 원의 시대에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한 노력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과 함께 우리 지사님 뛰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도민들도 많은 또 격려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맞이 특별 대담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지사님, 도민 여러분께 올해 이제 남은 하반기까지 이런 각오를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을 계속 견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전주고등학교가 야구를 올해 두 개를 이관왕을 했어요. 예. 전국에서 1등입니다. 우리 전북에 예. 큰 기상을 알렸고 또 남원 출신의 양지인 선수하고 김혜진 선수가 사격에서도 금은을 땄는데 예. 저희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더 절박함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 시장도 방문하고 병원 응급실에 갔고 그러셨습니까? 하면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또 연휴를 잘 부탁을 드리고 왔었는데 예.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취임 초에 우리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도정에는 성과를 나는
도지사가 되겠다. 그리고 도민들께는 한없이 겸손한 도지사가 되겠다. 이렇게 도민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예. 제가 초심 잃지 않고 도정에 더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우리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추석 맞이 특별대담 전북 특별자치도 김건영 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페트롤 전북은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감사 인사드리면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